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자, 이번 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14주차 수업이죠. 이번 주차로 이번 학기 강의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전달 사항이 학교에서 지침이 있으면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4주차로 수업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수시 중간 시험 봤을 때 7주차 수업을 하고 8주차에 시험 봤죠. 그래서 이번 기말 시험도 14주차 수업하고 15주차에 시험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다른 지침이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자, 진행은 우선 14주차로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번 주 13주차 때 중력 위치 에너지에서 수업이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늘 해왔듯이 복습을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진도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겠고요. 시험은 진행한 그 내용에서 시험을 보겠지만 이제 뭐 몇 개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시험 범위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한 번씩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 이후의 내용은 홈워크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홈워크이긴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후의 내용은 봐도 되고요. 교수님 생각으로는 한 번씩 더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내용들은 시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하겠는데요. 우리 중력위치 에너지 표현부터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뭐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복습도 하고 내용을 진행을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좀 해볼까요? 먼저 복습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뭐 1장부터 다시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전주차 13주차 때 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7장이었죠. 7장 내용이었었는데 자, 표지 그림은 3판일 경우에는 이 그림일 수가 있겠죠. 자, 7장 만유인력과 인공위성의 운동. 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켓을 쏘아 올릴 만큼 우주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뤘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먼저 교수님이 얘기한 것으로 자, 1절에서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천동설과 지동설이었는데요. 지금은 지동설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지동설. 그래서 천동설은 자, 지구가 중심이라는 종교관적인 해석이었지만 과학적이진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지동설이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학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동설은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습니까? 케플러의 법칙을 배웠죠. 자, 케플러의 법칙은 태양계 행성의 운동에 관한 운행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교수님이 이 태양계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중력이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자, 만유인력과 같은 의미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력이기 때문에 청력은 아니라고 했었죠. 자, 케플러의 법칙 보겠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태양계의 운행에 관한 법칙인데, 자, 세 가지 법칙이 있죠. 뉴턴의 법칙과 같이 세 가지 법칙입니다. 자, 1법칙은 모든 궤도는 타원 궤도라는 일반적인 궤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자,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법칙이었습니다. 자, 제2법칙은 면적 속도라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운행을 하는데 여기엔 지구도 있겠죠.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물론 이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 타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과장한 그림입니다. 자, 이때 근일점을 할 때는 태양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빠르게 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원일점일 때보다는 좀 빠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 때는 조금 태양의 인력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가까울 때보다는 좀 약해진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가까울 때의 그 궤적이 만들어낸 면적과 멀어질 때는 좀 느리기 때문에 이 길쭉한 면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궤도 반지름이 짧을 때는 빠르게, 궤도 반지름이 멀 때는 느리게. 자, 뭔가가 짧아졌으면 뭔가가 빨라지고, 뭔가가 길어졌으면 뭔가는 느려지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속도, 이 궤적이 만들어내는 이 속도에서 만들어지는 면적, 그래서 이 면적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 속도가 가까울 때 멀 때 이런 속도 차이로 면적이 같아지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것이 제2법칙이다. 자, 이것을 케플러가 그 방대한 그 스승의 자료로 티코브라이라는 스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방대한 자료로 이 법칙을 정립했다는 것이죠. 자, 이 케플러는 수많은 세월을 투자해서 이 3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서 이 법칙을 찾아냈는데 우리는 몇 짧은 시간에 이 법칙을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만큼 과학의 진보가 빨라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케플러 제3법칙이 있습니다. 케플러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다 라고 했는데 이 조화라는 말은 조금 낯섭니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하모니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뭔가 일정한 정해진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자 지구가 이 태양을 주위를 도는데 어느 날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빨리 돌고 어느 날은 이제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느리게 돌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서 빠르게 느리게라는 이런 개념은 가구동량 보존을 만족하면서 하는 얘기고요. 교수님 말하는 빠르게 느리게란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보존이 되는 상황에서의 빠르게 느리게가 아니고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비유합시다. 혹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어느 날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어느 날은 반대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지럽겠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갖고 돌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라는 의미입니다. 자, 교수님이 여기서 빠르게 느리게 그렸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높은 레벨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원래 이것은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 그러니까 이것도 법칙에 따라서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것이 원래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아까 교수님이 그랬죠. 뭔가가 빨라질 때 궤도 반지름이 작고 뭔가가 느릴 때는 궤도 반지름이 길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결국은 이 면적이 같다 그랬죠. 이런 것을 만족하는 관계에서의 빠르게 느리게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화 법칙을 설명하면서 말한 빠르게 느리게란 이런 그 가공동량 보존 법칙, 즉 이렇게 면적이 일정한 이런 관계를 벗어난 빠르게 느리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멋대로 운행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 제멋대로 운행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내켜서 빠르게 돌고 여기 느리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돌고 어느 날은 기분이 풀려서 느리게 돌고 여기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느리게 돌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였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예를 다시 들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반시계로 돌다가 어느 날은 시계로 돌고 막 이러면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여기 지구에 타고 있는 우리 인류가 어지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행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즉 특정한 룰을 어기지 않으면서 운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조화의 법칙입니다.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구 모형을 한번 다시 한번 불러와 보면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지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어느 날은 팽이처럼 팽팽 돌고 그죠? 어느 날은 지멋대로 뭐 느리게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속이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자전 속도 일정하고 공전 속도 일정하게 혹은 그 룰을 지키고 운행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룰을 지킨다. 자, 이렇게 궤도 반지름이 짧을 때는 빠르게 궤도 반지름이 길 때는 느리게 그래서 이 면적이 같도록 가공동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운행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궤도 반지름이 짧은데도 느리게 돌고
궤도 반지름이 긴데도 빠르게 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운행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제 케플러가 찾아낸 것이죠. 자, 제일 법칙, 타원 궤도로 운행한다. 자, 물론 우리 타원이라는 이 개념이 좀 과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원에 가까운 타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태양계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뭐 이런 것들은, 해왕성 이런 것들은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렇게 그 타원이라고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보일 만한 그런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해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것인데 헨리해성 같은 경우는 거의 타원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운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타원 궤도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조금 보편화된, 조금 일반화된 궤도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타원 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원 궤도라는 일반적인 법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원궤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타원 궤도라는 것이 조금 일반화됐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케플러 제2법칙,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또 다르게는 가공동량 보존의 법칙이기도 한데 우리 교재에서 설명한 법칙으로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제3법칙, 별칭으로 조화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화란 하모니를 이룬다, 조화롭다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티코브라의 얘기를 봤고요.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 만유인력이 있었죠? 그래서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을 얘기했고요. 자, 만유인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과 같은 의미이고 청력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있었는데 이 중력 가속도는 R제곱 GM으로 구해진다 라는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했었죠. 여기서 R이란 지구의 반지름이고요. 여기서 M이란 지구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G는 만유인력 상수죠. 그래서 이 값이 결국 9.8이 나온 거죠. 9.8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 9.8은 바로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온 값이에요. 즉 지구 반지름 부근에서, 즉 지표면상에서 중력 가속도 값이 9.8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면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9.8이라는 값이 지표면이라고 그랬죠. 자, 지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사람이 보이는가요? 자,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63빌딩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이 63빌딩 정도 올라가도 지표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높이에서도 9.8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매우 높아지면, 즉 인공위성 궤도 정도로 높아지면 그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빌딩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9.8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란 것이죠. 뭐 그런 63빌딩이 올라가도 결국 지표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지구의 거대 스케일을 우리가 지구 밖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9.8이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제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봤었죠. 자,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였는데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곧 중력 위치 에너지인데요. 이 중력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위치 에너지 앞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이거였죠. 자, 이거였습니다. mgh였는데, 자, 이것을 만유인력 이라는 중력 식을 사용하면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력 위치 에너지의 다른 표현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여기입니다. 이걸 보면, 자, 만유인력, 즉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그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그죠? mgh.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중력에 의한 이제 위치 에너지를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만유인력을 적용합니다. 자, 만유인력이란,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식이었죠. 만유인력 상수 라지 대문자 g의 r제곱 질량 두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이 법칙을 만유인력 법칙 혹은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물리학에서 법칙 그러면 어떤 그 관계식, 방정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적용을 하면, 자, 그 과정에서,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그 과정에서, 자, 여기 보면, 자, MGH에, 여기 MGH에서 G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G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 마이너스란 부호는요, 수학에서의 더하기 빼기로 생각하면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리학에서는요, 이 더하기 빼기는 수학에서의 더하기 빼기라기보다는 물리학적 의미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부호는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 중력이, 이 만유 인력이 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청력이 아니고 인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는 의미로 표현했다. 물리적인 의미를 담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 자, 이 식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중력 가속도가 있죠. 자, 이 중력 가속도는, 자, 앞에서 교수님이 얘기했죠. 중력 가속도는, 자, 바로 이 값입니다. r제곱 gm. 따라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구한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즉 중력 위치에너지는, 자, 이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하지 않고요. 이 결과를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G는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냐? 자, 부호는 인력이라는 의미였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값입니다. GR분의 mm 이렇게 표현이 된다. 마이너스 GR분의 mm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중력 위치에너지, 자, MGH는 그쵸?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중력 위치에너지, 자, 중력 위치에너지 MGH는, 자, 어떻게 표현이 된다? 다른 표현으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교수님 한번 지금 써보려고 그래요. 자, 다른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차 시에 하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중력 위치 에너지는 자, 이렇게 우리가 mgh라고 알고 있었죠?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2차 시에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